안녕하세요, 밸런스입니다. 지금 11시 8분인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다시 켰고요. 오늘 얘기할 책은 이 책 고요한 읽기랑 같은 출판사 문학동에서 나온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 이 두 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읽은 만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요한 읽기는 제가 지금 다는 못 읽고 서문하고 챕터 2개 정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인상 깊었던 문장 위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되게 좋았던 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저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작품이란 그 책이 없다면 스스로 보지 못했을 것을 볼 수 있도록 작가가 독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광학기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미란 쿤데라가 친절하게 해석을 해놓은 게 또 나와요. 독자는 독서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고유한 독자가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독자가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읽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거, 문장이라는 거는 나를 더 잘 읽도록 도와주는 광학기구다 그런 얘기인데 되게 멋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알게 된다. 그런 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또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은 챕터에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세상의 외부의 사람들을 만나기 두려워서 내부로 도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면서 내부의 나를 만나기가 두려워 외부로 도피하는 사람들에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그들이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단은 개별성을 삼킨다. 삼켜야 만족한다. 삼켜지지 않는 개별성을 보면 집단은 어쩔 줄 몰라 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아까 생각을 해보면 과학기구 독서를 하는 게 나를 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서는 좋아하지 않는 행위라는 거죠. 집단의 개별성을 싫어하고 그걸 삼키려고 하는 존재니까.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독서는 분장하지만 개인은 개인의 개별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다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되게 좋은 문장은 많아요. 뭐 개종한 사람은 개종 전에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그렇지만 사람은 중력과 환상에 기울어지기 쉬운 존재이니 개종은 되풀이에서 일어나야 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우리 등 뒤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자가. 그래서 우리는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등 뒤에 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를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헬셋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유일한 사명은 그런 거죠. 자기 자신이 되는 거.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개종이라고 저자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나를 내 출발한 자리를 돌아온 나라는 사람은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안다는 거,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암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원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알게 된 거. 그거에 다시 꽂혀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암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개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르헤스 얘기를 하거든요. 원형의 페어들이라고 그
픽션들이라는 보르헤스 소설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보르헤스는 어떤 대담에서 사유나 관념보다는 이미지나 우화에 대해 더 잘 이끌린다고 말한 바 있는데, 우화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자생적이지 않고 더 본질적인 다른 이야기를 가리킨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결국엔 이야기가 이야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우화나 이미지의 성질이다. 그래서 이미지는 다른 진실을 가리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에 가까운 무언가를 가리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되게 볼웨스라는 작가도 그렇지만 이승우 작가님도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뭐 작가는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온전히 자유롭게 창작자가 되기로 결단한다. 그러나 그 결단은 그에게 주어진 단 하나뿐인 선택지이므로 그는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게, 나는 자유로운데, 나는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믿는데, 이게 자유롭지 않았던 거죠. 선택지는 정해져 있지만 내 선택은 자유로웠다. 이게 운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 작가라는 존재도 그런 운명에 이끌려서 그런 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아요. 우리는 그 영감이라는 게 바로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떤 순간에 바로 오는 게 영감. 그리고 그거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승우 작가님이 보는 보르헤스는 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영감이 아니다. 꿈을 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치열하게 꿈을 꿔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글을 써야 되는데, 영감이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영감이 매일 오는 거 아니니까. 영감이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 그래, 영감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영감이란 건 그럼 언제 오냐? 치열한 고민 끝에 오는 게 영감이다. 라고 이승우 작가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치열한 고민 끝에 신이 불어넣은 숨 한 번, 그게 생명력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작품에 있어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작품들은 그런 입김이 들어가 있는 작품들이다. 모든 다시 읽게 맞는 그 책들에는 그런 숨결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고요한 읽기는 그렇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서문에서부터 챕터 두 개를 건너줘서 세상의 서문, 감추어진 동굴, 그리고 세상의 끝, 작가라는 환영까지 얘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번 끝나야겠네요.